자, 109회 전산회계 1급 우리 실무시험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민상사라고 하는 전자제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9기 2023년도 우리 프로그램 이용해서 한번 문제풀이 해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데이터 설치 다 해놓으셨죠? 예,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 문제입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에 다음에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요거는 특이사항 없이 등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정민상사로 우리 데이터 받았고요. 거래처 등록하셔서 자, 일반 거래처에 01230 자, 태형상사 입력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도 직접 입력합니다. 107362578호 자, 대표자 성명은 김상수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우리 사무기기네요. 자, 주소는 우리 우편번호 생략 가능하니까요.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죠. 작구 여의 대방로 10가 길 1 신대방동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엔터 치면서 여러분들 저장까지 마무리합니다. 자, 특이사항은 없고요. 이렇게 입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닫기.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정민상사의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이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오류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거래처별 채권 받을 돈, 채무, 갚을 돈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처별 초기월은 우리 전기분 재무제표 모듈에 있고요. 자, 먼저 불러오기 눌러서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데이터 불러오도록 합니다. 자, 먼저 받으러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 자, 지금 보시면 주식회사 원수, 자, 1,5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으로 수정. 자, 캐스터라고 하는 회사는 200만 원. 자, 그래서 1,700만 원 중에 원수한테 회수할 금액이 1,500, 캐스터는 200이다. 그래서 차익이 0원이 되게끔 수정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단기 차익금은 부채니까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 부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빛날통신 1,300이고요. 1,300 수정. 자, 챔프사가 얼마입니까? 1,200인데 요것만 입력하면 차익이 1,000만 원 뜨네요. 1,000만 원은 추가하겠습니다. F2 이용하셔서 이태백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차액 0원 확인하시고 닫기 눌러줍니다. 닫기. 자, 3번 문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문제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검토했더니 다음에 오류가 발견하였다. 전기분 재무제표 중에 관련 재무제표를 모두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류 내용 보니까 보험료가 제조원가 100만 원을 판매비 관리비로 체계 처리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거를 한번 우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뭐를 검토했대요? 손익계산서를 검토했더니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했더니 자, 제조원가 100만 원을 판매비 관리비로 처리했다. 뭐에 대해서? 보험료가 자, 보험료가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500번대가 있고 800번대가 있는 거예요. 500번대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제조원가예요. 그리고 800번대가 뭐죠? 판매비 관리비죠. 자, 원래 제조원가에 100만 원을 더해줘야 되는데 모르고 800번대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800번대에 넣었으니까 이거를 100만 원을 800번대에서 뭐 해주고 차감해주고 얘는 원래 어떤 거다? 제조원가에 들어갔던 거다라고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판매비 관리비로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원가,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정해 줄 건데 여러분들 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결산 프로세스 기억하셔야 되죠.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 자, 기업의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작성되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를 계산하는 명세서가 제조원가 명세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가 있다면 판매될 때
끝에 들어가는 원가가 바로 손익계산서에 뭐가 됩니까? 그쵸. 매출원가죠. 그래서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어디에 반영됩니까? 매출원가에 반영되죠. 매출원가가 반영돼서 수정되면 뭐가 바뀝니까? 당기순이익이 바뀌고요. 당기순이익이 바뀌면 우리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뭐가 바뀝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바뀌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었다는 것은 기말 자본이 확정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재무상태표에 자본인 2월 이익잉여금이 바뀐다. 2월 이익 잉여금이 바뀐다. 이게 동일하죠, 동일. 자, 요 순서가 있었어요, 순서가. 자,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험료가 800번대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고, 이 손익계산서에서 100만 원을 빼줘야 되고, 보험료. 얼마를 빼줘야 되고, 100만 원을 빼줘야 되고, 제조원가 500번대에 여기에서 보험료를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500번대 보험료를, 100만 원을 더해줘야 되죠. 요걸 수정해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수정되는 제조원가 제조원가 명세서상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매출원가에 또 반영되는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자,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제조원가 명세서 가서 보험료에 100만 원 더해줄 거고요. 거기에 따른 단기제품 제조원가 금액이 수정되는 거 확인하실 거고, 그 금액을 여러분들 메모를 해놓으셔야 되죠. 요게 어디에 반영된다고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요게 완성된 걸 판매했다. 완성된 원가, 판매할 때의 원가. 요 순서대로 기억하시고, 판매 원가가 수정될 때 요것만 수정하시면 안 되고, 보험료에서도 얼마 차감해줘야 돼요? 100만 원 차감해줘야 되죠. 판관비 100만 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결정될 것이고, 요 당기순이익이 반영된 게 바로 미처분 이익여금,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상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리고 요것이 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상의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뀐다.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우리 전기분 원가 명세서가 제조원가 명세서죠. 여기에 가서 지금 보험료 추가해야 돼요. 얼마를? 100만 원을. 100만 원. 엔터 치면 단기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로 수정됩니까? 9,400만 원으로 수정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9,400만 원 적어 놓으셨다가 어디로 가신다고요? 자,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반영해 주셔야 돼요. 자, 나오셔서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셔서 어딜 반영해 주냐고요? 만들었으니까 팔아야죠. 매출원가 가서 여기 단기제품 제조 원가가 9,300이 아니라 얼마다? 9,400이다라고 수정해 주시고, 수정하면서 매출원가 바뀌는 거 확인하시면서 나오시면 요 당기순이익이 바뀝니다. 얼마로 바뀝니까? 3억 5,515만 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요게 어디로 가냐면요. 가기 전에 자, 보험료에서 얼마 빼줘야 돼요? 100만 원 빼줘야 되죠. 보험료 100만 원 빼주면 여기서 자, 보험료 어디 갔어요? 보험료 100만 원 빼줘서 이게 얼마가 돼야 돼? 200이 돼야 되죠. 200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3억 5,615만 원. 그렇죠. 3억 5,615만 원. 요게 어디로 간다고요, 여러분? 아이고. 나와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자, 불러오기 누르면 요 금액 그대로죠. 네, 바뀐 건 없어요. 그대로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3억 6,956만 7천 원. 여기 어디로 갑니까? 그쵸. 재무상태표 요 2월 이익여금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수정해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100만 원이 더해지는 만큼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100만 원의 변동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것만 반영됐으면 단기순이익의 변동이 있는데 여기서 보험료를 또 100만 원 빼줬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의 변동까지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 풀었고요. 2번 이제 메인 매출 1번 전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근 주민센터에 판매용 제품을 자, 200만 원의 원가가 있는 것을 시가로 보면 시장에 팔았다면 얼마란 얘기예요?
3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기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이라고 하는 우리 영업외 비용 처리를 하는데요. 이때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감소 처리하는데 유의하셔야 될 것은 판매되지 않고 판매 목적의 제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적요를 반드시 넣어주셔야지 이것이 이제 매출 원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판매가 됐다는 것은 제품이 매출 원가에 반영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판매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한 거죠. 기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적요를 걸어줌으로써 프로그램에서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입력해볼까요? 8월 20일. 일반 점표 입력. 8월 20일 가셔서 차변에 기부금. 이때 유의하셔야 될 것은 원가로 입력합니다. 뭐가 아니라 시가가 아니라 원가 얼마 200만 원 입력하시고요. 대변에 자 제품의 감소인데 이건 팔아서 감소한 게 아니라 뭐다. 요 8번 여기 보시면 8번 뭐라고 타계정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 그러면 9번은 뭔가요? 타계정으로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9번이 아닌 8번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일 가겠습니다. 대주주인 전민아우 씨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중 1,5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부채를 갚는,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나의 부채는 원래 얼마인데 200만 원인데 이 중에 얼마를 갚았고 1,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갚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영업의 수익인 채무면제이익이라는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감소 처리하시면서 보통예금 지급, 채무면제, 이익 계정 과목 확인. 자, 9월 2일로 가볼까요? 9월 2일. 자, 차변에 단기 차입금 전만화. 자, 아까 얼마예요? 200만 원, 2천만 원이었나요? 2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그래도 1,500원 갚았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려운데 500만 원을 깎아줄게 했던 게 뭐예요? 채무를 면제해주겠다. 채무 면제 이익 얼마? 50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10월 19일 자 주식회사 용인의 외상매입금 250만 원에 대해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150만 원과 수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수원 발행 약속어음 1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다. 말이 너무 복잡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주식회사 용인의 외상매입금에 대해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갚을 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외상매입금의 감소, 갚았으니까 갚은 거죠? 이때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이게 또 어려워요.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처리하면 되는데 거래처,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무슨 처리합니까? 현금 처리해야 되죠. 우리 이거 예전에 했잖아요. 아이, 당. 내가 발행하면 무슨 발행? 당전 발행, 당좌예금 처리. 근데 누가 발행했다고요? 타인. 유가 발행한 거는 다른 말로는 동전 발행이라고 하고 무슨 처리한다? 현금 처리한다. 아이당당, 유동현. 그래서 현금의 감소 처리하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고 수원이 발행한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권리를 양도한 거죠. 배서 양도한 거기 때문에 받을 어음의 감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9일 가볼까요? 10월 19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용인이라고 넣어주시고 반드시 코드 넣어주시는 방법. 금액 얼마입니까? 250.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이 중에 얼마였냐면요. 타인 발행 수표 150이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을 양도했습니다. 반드시 용인이 아닌 수원으로 넣어주셔야 되죠. 그래야지 장부에 있었던 전표하고 이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1월 6일 전월분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자, 하나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금은 보험료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4대 보험 중에 하나를 납부했는데 금액은 얼마 납부했냐면 60만 1,500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무슨 부담금? 직원 부담금. 하나는 뭐예요? 회사 부담금. 자, 직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고 한 것이 바로 직원 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급여를 원천 징수할 때 잠깐 나타놓는 계정 과목이 바로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직원 부담금은 예수금의 감소 처리하셔야 되고요. 자, 회사 부담금은 직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주는 거예요? 부담해주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보험료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복리후생비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험료 처리하는데 이때 제조부는 500번대 보험료, 마케팅부는 이제 800번대 보험료로 처리한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볼까요? 11월 6일. 자, 대변에 우리 뭐로 지급한 현금 지급했네요. 얼마? 60만 1,500원. 자, 차변에 우리 예수금. 예수금이 뭐라고요? 본인 부담금. 그래서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금액이 얼마가 있었고 27만 원 있었고, 자, 500번대 521번 보험료는 우리 제조부서의 회사 부담금인 얼마? 22만 1,000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800번대 보험료는 얼마? 11만 500원 금액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월 11일 영업부 직원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700만 원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여 납입하였다. 자, 우리가 퇴직연금이 확정 급여형이 있었고 확정 기여형이 있었는데, 확정 급여형은 누가 주체예요? 기업이 주체가 돼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고, 우리 계정과목에 뭐가 있었냐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는데요. 자, 이 문제는 확정 기여형이에요. 해당 금융상품의 운용 주체가 누구냐면 종업원이죠.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지급하는 불이익은 비용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잘 보셔야 되는 것이 7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이 700만 원이 다 퇴직연금이 아니라 이때 그 은행한테 지급할, 금융기관한테 지급할 뭐가 있다는 거죠? 수수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처리할 금액은 요 20만 원 제외한 680만 원만 퇴직급여 처리하실 거고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20만 원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답안이 두 개가 떴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답이 요게 맞아요. 그런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뜬 이유는 아마 백데이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뜬 것 같은데, 우리는 요 답안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요거는 아마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백데이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는데 그거부터 감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아마 이렇게 이것도 답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만 처리하겠습니다. 자, 11월 며칠일까요? 11일.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 우리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로 퇴직급여 처리할 거예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680. 대변 먼저 해도 되죠, 뭐. 그죠? 보통 예금이 얼마입니까? 700. 그래서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20만 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12월 3일, 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시장성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이거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자, 지금 한 주당 8,000원의 장부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얘를 처분했어요. 얼마에? 10,000원에. 다른 회사 주식의 액면 금액은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에 대한 계정 과목 처리할 때는 액면 금액이 중요한데, 다른 회사 주식과 관련됐을 때는 액면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장부에 지금 8,000원으로 잡혀 있으니까 8,000원 곱하기 몇 주? 500주 해서 장부에서 감소되는 건 400만 원이죠. 하지만 처분할 땐 10,000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500만 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500만 원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얼마 떼고 들어왔어요?
25만 원 빼고 들어온 거지. 25만 원. 왜? 수수료 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왔다? 475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25만 원을 여기다 수수료 비용 처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처분 시에, 매입 시가 아니에요. 처분 시에 발생한 수수료 비용은 처분 이익이 있다면 빼주고 처분 손실이 있다면 뭐 해주기로 했어요? 더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4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10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수수료 비용이 25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처분 이익 100만 원에서 25만 원 차감한 얼마만 인식한다? 75만 원만 인식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3일 가볼까요?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얼마였습니까? 400만 원. 장부에는 400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변에 지금 보통예금 맞죠? 예, 보통예금 들어온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500에서 25만 원 빼고 475만 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처리를 얼마나 하겠다? 75만 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벌써 일반점표 문제 다 풀었나요? 자, 이제 메인 매주점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주점표에서 자, 직원들이 야식으로 우리 도시락 주문했네요. 하나카드 결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입 시의 증빙이 뭐니까? 카드니까 카드인 거 잘 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해당 카드가 부가세가 붙어 있는 카드인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과세 매입인 거예요. 카드 매입, 과세 카드 매입. 과세 카드 매입인데 만약에 해당 문제가 접대비면 우리가 일반 점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과세로 매입했습니다. 근데 증빙이 세금계산서일 수도 있고, 카드 점표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죠? 현금 영수증일 수도 있죠. 자, 요거 과세 매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51번 과세. 또 하나는 불공 매입에 해당하면 불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과세로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접대비거나 아니면 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거나 아니면 토지의 뭐 정지 비용이거나 이러면 우리가 불공 매입세 불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카드 점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57번 카관인데요. 이때 카드 점표를 받는데 불공 매입일 수 있거든요. 즉 카드 매입을 했는데 접대비거나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 면세 사업 관련이거나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불공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다 입력한다? 일반 점표에 입력한다는 거예요. 불공이면 어디다 입력한다? 일반 점표에.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62번이었나요? 현과라고 입력하는데 현과라고 입력하는데 이것이 불공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 얘도 뭐 어디다 입력해야 돼요? 일반 점표에 입력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54번 불공이라고 하는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에 해당하는 거고 카드 점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불공제 내역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디다 입력한다? 일반 점표의 분계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더 정리해드렸고요. 자, 7월 28일은 불공이 아니죠? 예, 야식한 거니까 복리후생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입력하겠습니다. 내용 보면서 자, 일반 점표 닫고 메인 매주 점표 가서 날짜 7월 28일 갈까요? 7월 28일 가셔서 자, 28일이죠. 28일 가셔서 자, 카드 매입이니까 57번 카가로 가시고 자, 품목은 우리 도시락 자, 공급 대가로 입력할까요? 22만 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저팔계. 자, 신용카드사는 카드 점표에 하나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자, 분계해서 카드 4번 눌러주면, 자, 미지급금 카드 뜨고요. 요 원재료만 계정 과목을 뭐로 바꾸실까요? 네, 복리후생비로 총무부니까 몇백 번대로? 예, 800번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부가세 내역금은 나중에 우리 그 공제받을 수 있는 2만 원 그리고 미지급금 하나카드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이번에는 몇 월 며칠입니까? 9월 3일 가볼까요? 9월 3일
자,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우리 5천만 원에 대해서 취득가액 5천만 원이고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3,80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처분했대요. 그리고 전자세금가상서를 발급하였다. 이 문제 아직도 어려우실까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기계장치를 매각하면서 세금가상서를 발행했습니다. 세금가상서 발행했으면 반드시 몇 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까? 11번 과세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두 트랙으로 생각해 볼게요. 9월 3일 가셔서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부가세 신고할 부분이에요. 어디 신고할 부분이라고요? 부가세 신고할 부분이고, 요 하단, 요 밑에, 우리 분계, 나중에 이제 여기다 분계 입력할 거잖아요. 요 하단에서 분계 입력하는 거는 장부에 기입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유형부터 입력할 건데요. 부가세에 대한 우리 세금가상서 발행했으니까요. 과세 11번으로 들어갔고요. 자, 품목은 기계장치 매각로 들어갔고, 공급가액이 1,350. 즉, 아까 부가세 신고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세금가상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보람, 테크. 자, 입력하시고, 전자니까 여로 바꿔주시고,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셔야죠. 혼합으로 가셔서, 요 하단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단이 바로 우리 회사 장부예요, 장부. 그럼 장부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부에는 뭐라고 쓸 것인가? 장부에는, 자, 먼저 요 처분이라고 하는 게 요게 있기 전에는 뭐라고 써 있대요? 기계를 얼마에 샀대요? 기계장치를 아까 5천만 원에 샀다라고 써 있고, 장부에.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잡혀 있다고 되어 있냐면 3,800만 원 잡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처분했어요. 그럼 장부에 뭐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걸 그대로 반영해서 기계장치 팔았다. 그런데 기계장치를 1,350에 팔았다. 근데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금액인 것이고, 우리는 즉 부가세 요 135만 원을 계산하기 위한 금액인 것이고, 우리는 장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기계장치 5천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 대변에 있던 거를 차변으로 제거시키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 3,800만 원이 없어졌다. 그럼 장부에 있던 게 이제 제거된 거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받은 금액이, 자, 지금 현금이 얼마 받았습니까? 현금이 지금 세금계산서 보세요. 얼마 받았습니까? 485만 원 받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미수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1,000만 원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얼마짜리를 1,200만 원짜리죠. 즉, 5천만 원에서 지금 우리 얼마를 빼니까 3,800을 빼니까 1,200만 원짜리를 얼마를 받은 겁니까? 1,350만 원 받은 거예요. 근데 부가세 관련된 분계는 안 했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얼마? 135만 원. 그러면 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1,350만 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얼마를 더 받았다? 150만 원을 더 받았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 150만 원 잡히는 건데요. 너무 어려워요 할 때 첫 번째 스텝은 먼저 장부에 있던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취득가액은 대변으로,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으로 제거부터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요 부가세 예수금은 아마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뜰 텐데요. 받을 돈을 쓰셔야죠. 받을 돈이거나 받은 돈을 쓰셔야죠. 차변에. 그리고 그 차익이 대변에 발생하면 처분이익, 차변에 발생하면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텝은. 그래서 그렇게 차례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먼저 여기서 대변에 지금 부가세 예수금은 135만 원을 자동으로 떴어요. 그럼 여기 두시고, 대변에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기계장치로. 기계를 판 거니까. 기계. 자, 금액이 얼마라고요? 아까 5천만 원. 5천만 원 대변 쓰시고, 차변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아까 3,800.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차변에 현금 받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485만 원. 그리고 차변에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있었어요.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다 쓴 건데, 이때 대차 차액이
양의 수로 이렇게 대변에 발생했다는 것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얼마를 넣어주면 됩니까? 150만 원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록하고자 했던 분계, 아까 이 손으로 썼던 분계랑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겠습니다. 한 번만 체득하시면 이 유사한 문제는 충분히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월 22일 마산 상사로부터 원재료 550만 원을 구입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51번 과세거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했네요. 네, 배서 양도했으니까 대변에 받으러 오면 서울 와야 되고 잔액은 외상 매입금 처리하겠습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9월 22일 문제. 자, 세금계산서 수취했고 불공이 아니니까 몇 번 들어가셔야 돼요? 51번. 자, 원재료.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급 대가예요. 부가세 포함됐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얼마? 500만 원만 넣어주시고요. 거래처는 마산. 자, 전자 받았고요. 자, 우리 혼합으로 가셔서 자, 원재료 구입한 거 맞아요. 여기까지 맞고. 그럼 우리 얼마를 줘야 됩니까? 550만 원 줘야 되는데 내가 직접 어음 발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어음, 누구한테 받았던 어음, 요거 바꾸셔야 돼요. 뭐로? 서울한테 받았던 어음을 줬고 나머지는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외상은 금액 바꿔야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요 200만 원을 바꾸고 나머지는 우리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외상 매입금 얼마? 네, 외상 매입금 350만 원 이렇게 마산상사한테 잡히면 되겠네요. 자, 분계 이 정도는 노멀하죠. 원재료 구입한 문제. 배서양도 받으러 온 배서양도는 앞에도 나왔는데 너무 좋아하네요.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스 코퍼레이션의 해외 수출을 위한 구매 확인서에 따라서 전자제품 100개를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이런 문제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10% 과세입니다. 몇 퍼센트 과세예요? 10% 과세입니다. 근데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영세율이잖아요. 이게 적용받으려면 조건이 바로 무슨 목적이어야 됩니까? 수출 목적이어야 돼요. 수출 목적. 그런데 이 수출이 분명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적을 하고 어디 한국 부산항구에서 선적을 하고 미국 회사에 직접 수출했다. 이거는 수출 목적인지가 검증 가능한데 수출 목적이라고 해놓고 내국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수출 목적이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 목적인지 은행을 통해서 확인해 오는 게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이라고 보시고 이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을 통해서 수출 목적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영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코드를 몇 번으로? 12번 영세로 입력하고 이렇게 직접 수출할 때는 몇 번으로? 16번 코드로 입력하게 되어 있죠. 자, 10월 31일 가볼까요? 자, 몇 번입니까? 12번 영세로 가셔서 품목은 아까 우리 제품이었나요? 네, 전자제품. 전자제품이고요. 자, 수량이 100개였고 골뱅이 표시가 이렇게 한 개당 얼마다 이런 뜻이죠? 그럼 70만 원 넣어주시고 자, 거래처는 우리에서 부가세가 0%라 안 뜨고요. 거래처는 나이스 코퍼레이션. 자, 우리 영세율 구분에 가셔서 왜 어떠한 영세율인 건지를 체크.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확인. 서류번호 생략하시고요. 전자여로 바꾸시고 자, 분계는 우리 뭡니까? 분계 혼합하셔서 제품 매출 7,000원 맞고요. 50%는 뭐로 받았대요? 네, 보통 예금으로 수취하였다. 그럼 3,500.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업부 거래처의 직원한테 선물할 목적으로 선물 세트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지금 세무연사 발급받은 우리 10% 과세 매입인데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51번 과세, 54번 불공 둘 중에 하나로 입력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 보면 거래처에 대한 선물 목적 접대비이기 때문에 이건 불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4일 가셔서 유형을 불공 54번 들어가시고 품목 선물 세트, 자, 150만 원 넣으면 되겠죠? 150만 원. 거래처는 우리가 손오공. 자, 전자로 들어가셔서 불공제 사유가 접대비라는 거 4번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자, 분계 혼합으로 가서 자, 원재료의 증가가 아니라 접대비다. 이거는 800번대죠. 영업부 거래처니까 접대비 넣어주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선물 세트를 샀는데 직원들 선물 목적이다. 그러면 그때는 복리후생비잖아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150만 원이고 이때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입니까? 15만 원이어서 내가 나중에 얼마 주겠다? 165만 원을 주겠다라고 미지급금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얘는 공제, 나중에 차감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 그런데 불공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 접대비가 지금 150이 아니라 얼마 잡혀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165만 원 잡혀 있어요. 이 얘기는 15만 원의 부가세를 나중에 공제받지 못하니까 어디에 포함시키겠다? 접대비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계를 확인하시면서 불공으로 유형을 선택했을 때 분계가 어떻게 뜨는지 그런 거 좀 확인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12월 5일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토지 정지, 자, 토목공사, 이제 토지를 구입한 목적이 공장, 건물을 지을 목적이에요. 그러면 토지 자체를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토지 정지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 따른 전자세금관에서 발급받았다. 자, 이때 기지급한, 그러니까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이 있다는 거죠. 이거 선급금 처리됐을 것이고요. 선급금을 제외하고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입력해 볼까요? 12월 5일 가셔서 자, 유형은 여기서도 54번 불공입니다. 불공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여러분들 토지의 거래는 면세거래인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매입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처리한다? 불공 처리한다.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토지 정지. 자, 금액 넣어줄까요? 얼마로? 5천. 거래처는 우리가 만듦. 자, 전자이고요. 자, 불공제 사유가 뭐라고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6번 넣어주시고 혼합 가셔서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토지로 바꾸셔야 돼요. 5,500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토지로 바꾸시고 대변에 뭐가 있었다고요? 원래 있었던 선급금과 상계처리 얼마? 550, 10%. 그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겠다. 미지급금 처리하겠습니다. 미지급금.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전표 수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0일 공장 에어컨 수리비로 가나상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송금한 88만 원을 수선비로 처리했지만 해당 수선비는 10월 10일 미지급금을 회계 처리한 거다. 결제한 거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11월 10일 먼저 가보실게요. 11월 10일 보시면 잠깐만요. 11월 10일 지금 잘못 들어왔네요. 매일매수점표 왔으면 안 되죠. 일반점표에서 찾아야지. 일반점표. 그렇죠? 일반점표 11월 10일 가볼까요? 여기 가보면 내가 그 에어컨 수선하면서 보통예금 88만 원 넣은 거를 내가 수선비를 처리했는데 사실은 자, 몇 월 며칠입니까? 자, 10월 10일. 사실은 수선비는 이미 10월 10일 날 처리했고
못 준 돈을 갚은 거라는 거죠. 즉 미지급금을 갚은 건데 내가 그날 11월 달에 또 수선비 처리, 이중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수선비가 아닌 뭐로 바꿔야 돼요? 미지급금을 바꿔야 되고,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 아까 가나상사였어요. 가나상사라고 하는 거래처를 넣어줘야지만 우리가 미지급금을 지급하였다라고 하는 장부 정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월 10일에서 수선비를 미지급금으로 수정하는 문제였고요. 자, 이번에는 당초 제품을 $10,000에 직수출하고 선적시 환율 1,000원을 적용해서 1달러당 1,000원을 적용해서 제품 매출 1,000만 원을 외상 판매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으나 수출 관련 서류 검토 결과 이것은 직수출이 아니라 뭐래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간접 수출, 그러니까 12번 영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이 아니라 16번이 아니라 몇 번이다? 12번이다. 그럼 이거 수정해줘야죠. 수정해줘야 되고, 다른 내용에서는 요 영세율 구분하는 거 수정해줘야 되고요. 그쵸? 다른 건 크게 변동할 게 없네요. 같은 영세율이긴 하니까. 근데 또 달라요, 여러분. 완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게 달라요.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우리 12월이잖아요. 제가 몇 월이었죠? 아니죠. 12월 맞죠? 12월 15일이니까. 얘를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영세 세금에서 발급분은 요 5번에 들어가 있고, 기타가 직수출이거든요. 요 6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직수출인 걸 뭐로 바꿔야 돼요? 6번에 있는 금액을 5번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분, 즉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나중에 세금계산서 뭐 미발급이나 지연발급과 관련된 우리가 뭘 받을 수도 있냐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12번인지 16번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날짜 12월 15일 가져서, 자, 수출이 아니라 몇 번으로? 12번 영세로 바꿔주시고요. 강서기술인 것도 동일하고요. 자, 전자여로 바꿔주시고 영세율 구분이 우리 내구신용장 공유확인서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제품 매출 1,000만 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엔터로 마무리. 자, 닫기 누르시고요. 자, 결산정리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태명에 4월 1일 대여한 5,000만 원에 대해서 기간경과분 이자, 말이 어려워요. 그쵸? 이자는 월할 계산하겠다. 자, 날짜를 보시면, 자, 우리가 단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단기인데, 몇 월 며칠 날? 4월 1일 날, 자, 몇 년? 이렇게 되는 거죠. 1년 단위로 간다면, 그쵸? 그런데, 3월 31일 날, 이자를 받기로 했대요. 그럼 우리가 결산하는 시점이 요 시점인 거죠. 요 시점. 요 시점에서 몇 개월치는 9개월치는 인식하는 거죠. 9개월치. 그리고 몇 개월치는 3개월치는 차기 수익이고 9개월치는 뭐다? 단기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받기로 했기 때문에 3월 31일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못 받은 수익이 있다고 몇 개월치를 9개월치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연 이자율이기 때문에 요거는 몇 개월치인 거예요. 12개월로 치면 몇 프로라는 뜻이에요. 6%라는 거고, 요 12개월의 6% 중에 우리가 인식할 거는 몇 개월치다. 9개월치이기 때문에 12분의 9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한 6% 곱하시고 곱하기 9하고 나누기 12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미수수익이 얼마입니까? 225만 원.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 가셔서 미수수익 225만 원. 그렇지만 못 받았지만 이건 단기 뭐다? 이자 수익이다. 225만 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제조공장의 창고 임차 기간이 2023년 4월부터 3월. 자, 이번에도 약간 그 일정이 비슷하네요. 그 날짜가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그런데 우리 단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한다면 단기분이 몇 개월치고 9개월치고, 그렇죠? 차기에 속하는 게 몇 개월치예요? 3개월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임차 개시일에 360만 원을 전액 단기 비용 처리했대요. 전부 단기 비용 처리했대요. 그렇지만 몇 개월치는
3개월치는 차기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3개월치 차기분은 단기 임차료가 아니다라고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3개월치인지 아나요? 지금 이게 1년분이잖아요. 1년분. 그러면 360만 원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라는 거예요? 30만 원이니까 자, 3개월치는 9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단기 성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제조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임차료 500번대로 처리합니다. 자, 우리 12월 31일 대변부터 입력할까요? 임차료 몇 번대? 500번대에 단기 임차료 90만 원은 3개월치는 아니다. 이것은 미리 지급한 뭐다? 선급 비용이다 라고 90만 원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우리 결산 문제인가요? 이번에 요 109회 때는 우리 수동 결산 문제만 있었네요. 그렇죠? 네,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에 있는 유가증권 7,5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단기말 해당 유가증권의 시가는 얼마이다? 7,300만 원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장부에 취득할 때는 얼마로 취득한 걸로 되어 있나요? 예, 7,500만 원에 취득했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결산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공시, 보고할 건데 이때 7,500이라고 적혀있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12월 31일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적는 게 맞는 걸까를 고민했는데 회계 기준에서는 유가증권 같은 투자 자산은 지금의 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하니까 그걸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이미 7,500만 원이 있지만 요즘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이기 때문에 7,200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 떨어졌네 하고 그걸 반영하는 것이 바로 유가증권에 대한 기말 결산 시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단기유증권 200만 원 하락했네라고 넣어주고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처분은 아니지만 평가해봤을 때의 손실이다 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단기유증권 평가 손실 200만 원 대변에 단기유증권 그래서 지금 단기유증권의 금액이 조정됐죠. 얼마로? 7,300으로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부 조회하는 문제 볼까요? 자, 2023년 1월부터 6월 중 판관비의 급여 발생액이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뭐가 가장 많고 뭐가 가장 많고 적고 이거는 총계정 원장을 한번 가보시면 한 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장부관리 가셔서 여기 보시면 총계정 원장 있어요. 우리 몇 월부터 몇 월? 1월부터 6월 30일까지만 볼까요? 계정 과목이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급여. 800번대 급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01번 그렇게 보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차변의 내역이 발생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월은 한눈에도 지금 3월달로 보이네요. 얼마? 840만 원. 그리고 가장 적은 월은 얼마입니까? 네, 1월인가요? 네, 540만 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익을 구하는 문제니까 빼기 하셔야죠. 840만 원 마이너스 540.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300만 원. 네, 300만 원 넣어주시고요. 2번. 제품 매출액 1천 상사에 대한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제품 매출액을 보고 있는데 3월 대비 4월에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감소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거래처와 관련된 우리 거래처 원장 가셔서 제품 매출 계정 과목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거래처 원장 가셔서 날짜가 3월 대비 4월이니까요. 3월하고 4월을 각각 봐야겠네요. 그러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 계정 과목은 우리 제품 매출 보면 돼요. 그리고 거래처를 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누구만 보면 됩니까? 1천 상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번. 이렇게 보면 자, 지금 대변에 얼마? 1,300만 원이네요. 얼마예요? 1,300만 원. 그럼 4월도 조회해 볼까요? 3월 써놓으셔야 돼요. 1,300. 자, 4월 1일부터 4월 30일. 1천 상사. 지금 얼마입니까? 486만 원. 그러면 이거 두 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얼마입니까? 814만 원. 예, 엄청 많이 줄었네요. 814만 원. 아까 1,300에서 486만 원 차감해서
814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자, 2023년 1기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에 서산상사에서 발행한 세운계산서 합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상사. 자, 1월부터 3월 들어가실까요? 부가가치세 관련된 세운계산서 합계표 1월부터 3월 보시면 우리 매출 거래처 맞고요. 우리가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서산상사 클릭해보시면 매수 물어보는 거니까 몇 매? 6매로 적어주시고 금액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1,032만 원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무와 관련된 109회 기출문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